자, 12번 문제로 갑시다. 12번 문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유형 12,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해라. 여기 이제 31회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 출제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 주택인 경우하고 상가인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시험은 상가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잘 나온다. 31번 문제는 주택인 경우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풀어야 돼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이거는 탄력성보다 훨씬 더 쉬워요. 실제로 아까 우리 비율 분석법에서 순소득 승수를 구해라 뭐 구해라 그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그래도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눈빛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요 주택인 경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대출 기준이 있어요. 대출 주택의 대출 기준.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부 비율. 대부 비율 기준이 있었어요. 대부 비율 기준이 있었다. 대부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 비율 기준으로 융자액을 결정할 때 대부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는 거야. 대부 비율이 60%다.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짜리인데 6억까지 빌려주겠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대부 비율 기준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도 시험에 나와요. 이론적으로. 대부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까? 주택 가격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이건 다 알잖아요. 자,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면 얼마 빌려준다? 6억. 그러면 대부 비율 60%는 6억을 빌려준다는 소리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시험 지문이라니까요. 봐요.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OX? O. 그것이라도 계산 문제 안 되면. 그것이라도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대부 비율 기준으로 융자액을 구해봅시다. 융자액을 구한다. 대부 비율 기준으로 융자액은 구한다. 그러면 대부 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주택 가격을 써줘요. 그럼 주택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주택 가격이 3억 나왔어요. 저 시장 가치가 주택 가격이라고 3억 써놓고 여기에 이 주택 가격에 무엇을 기준으로? 대부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을 곱해줘 버리면 돼. 그럼 대부 비율이 몇입니까? 대부 비율 몇 퍼센트? 50%. 0.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부 비율 기준으로 융자액을 결정해봐라. 대부 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그럼 주택 가격을 써.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써주고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대부 비율 기준은 1억 5천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은행이 내가 1억 5천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근데 당신의 연봉에 따라서 이걸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제가 돈 빌렸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은행은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걸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 여기 이제 작년 시험 지문이라고.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은 차입자의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했다? 소득. 작년 시험 지문 갑시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OX? O. 거기 시험 지문이야, 작년에. 그러면 여기 총부채 상환 비율은 당신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데요? 연봉이 얼마인데요? 2,730이다. 그냥 웃자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구나. 당신의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제가 2,730이라고 그러거든. 저는 언제나 그래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2,730.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다. 나 이거 계산 문제 안 할 겁니다. 그분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도 이론적으로 나올 거니까. 대부 비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요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죠, 이거는. 그럼 올해 또 이것을 낸다면 요걸 내겠지, 이거. 담보 인정 비율은, 대부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주택 가격.
주택가격. 이걸 좀 어렵게 내면 담보자산의 가치 그래. 담보자산의 가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잖아. 그 담보자산이 뭐예요? 주택이지. 담보자산의 가치. 이걸 이제 주택가격을 담보자산의 가치 이렇게 한다고. 담보자산 가치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이게 대부비율 기준이야.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융자액을 구할 때 연간 소득이 먼저 나와야 돼. 연간 소득을 써주고 여기에 이 연간 소득에 대부비를 적용하는 겁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을.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이렇게 써줘. 이렇게. 상환비율을 써주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유흥자액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유흥자액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야. 저당 상수로 이렇게 해야만이 유흥자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는데 연간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곱하고 마무리는 저당 상수로 나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유흥자액이 나온다고. 그래서 소득, 총부채 상환비율, 저당 상수. 그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 연간 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율 40% 0.4. 그러면 얼마가 나온가요? 2천만 원. 요 2천만 원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1년 동안 갚을 능력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금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유흥자액이 되는 거라고. 그럼 저당 상수 몇입니까? 0.1. 이런 문제 거의 10번 나왔는데요. 저당 상수는 대부분이 0.1 줘요. 0.2 주는 경우도 있지만 0.1 준다고 해. 빨리 암산하라고. 그럼 여기 2천만 원이고 0.1 곱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으로 하면 2억까지 빌려주는데 근데 대부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5천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당신의 연봉은 충분합니다. 연봉은 충분하다. 근데 당신이 요 주택을 가격이 싼 것 사니까 우리는 둘 중에서 작은 거 빌려주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은 1억 5천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그랬어요. 추가로. 그럼 이 말은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소리지. 그럼 기존 대출이 얼마입니까? 5천. 5천을 기존 대출 받았어요.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1억. 여기서 5천에서 1억 5천에서 5천을 빼야지. 선생님 5천을 왜 뺀대요? 그냥 빼. 뺀다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1억. 설명하면서 하니까 그러지 이거 1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1분. 자, 마무리요. 주택담보대출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나왔으면 대출 기준 두 가지. 대부비라고 총부채 상환비율. 대부비율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계산 문제 할 때는 주택가격 써주고 그다음에 담보인정비율, 대부비율 주어지면 곱해주면 된다. 총부채 상환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럼 소득을 써주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써주고 곱하고 마무리는 뭐다? 저당 상수로 나눈다. 됐죠?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자, 풀이 봅시다. 풀이. 31쪽의 풀이를 보면 일반 담보인정비율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유흥자액은 주택가격 곱하기 담보인정비율. 저는 칠판에 대부비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참고 표시 나오면서 담보인정비율 유흥자액 나누기 부동산 가격 나왔죠? 그 공식에서 그 옆에 공식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옆에 공식, 참고 표시 있는 공식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2번 이제 풀어놨잖아요. 주택가격은 얼마고? 3억이고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은 50%니까 0.5, 1억 5천까지. 그 밑에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 나왔습니다. 근데 총부채 상환비율을 다른 말로 차주 상환 능력, 또 다른 말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총부채 상환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차주가 차입자,
차입자의 상환 능력, 차주 상환 능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하면 좋은데 어쩔 때는 총부채 상환비로 나오고 어쩔 때는 차주 상환 능력 나오고 어쩔 때는 소득 대비 부채비로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를 국회로 보내줘요. 다음에 그럼 제가 싹 고쳐줄게. 싹 고쳐줘. 다 한 가지 말로. 부채 서비스액도 그냥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딱 하나 통일. 원리금 상환을 하지 말고 법에다 딱 명시해 줄 테니까.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당은 무소속.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를 보면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 이렇게 풀어놨죠. 이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풀 필요 없고 이제 넘겨봐요. 넘겨보면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32페이지 두 번째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 다른 방법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풀란 소리야. 그렇게 풀어놓은 게 요 칠판에 풀어놓은 거예요. 칠판에 풀어놓은 거 의미하셨나요? 그 앞 페이지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한테 계산 문제 풀 때 논리적으로 쓰란 말 안 나오거든. 금액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32쪽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 가면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비율 나누기 뭐 저당 상수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제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가도 나와야 되겠네. 그 옆 페이지 33쪽 가면 이제 상가 나왔습니다. 12-1번. 자, 이게 상가입니다. 이 문제 상가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제가 한 5시 반까지 정도 할 건데 여러분들 오후에 한 뭐 50분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막 좋으니까 짧게 한 2번 정도 쉴 테니까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예. 33페이지 12-1번 문제. 12-1번 문제는 상가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해요. 상가. 그러면 상가 갑시다. 여기다가 제가 주택 써볼게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 대부 비율 기준하고 대부 비율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이 있었어요. 제 상환 비율 기준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개 있었습니다. 상환 비율 기준 이렇게 썼는데 근데 상가는 약간 달라져요. 그러면 상가의 대출 기준은 은행이 상가를 대출해주면 상가담보 대출하면서 기준은 주택하고 약간 달라집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대부비율은 똑같아요. 대부비율 기준. 그럼 대부비율 기준은 융자액이 우리 주택은 어떻게 씁니까? 주택은 대부비율 기준에서 융자액은 주택 가격 곱하기 대부비율.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썼어요. 맞죠? 그러면 상가인 경우는 융자액은 상가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이렇게 하면 상가에 융자액이 하나 나오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연봉은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연봉. 제 연봉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갚을 거니까. 근데 상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대출계 직원이 저한테 당신 연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은행 생활 몇 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지금. 아니 제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으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한테 선생님이 연봉은 얼마입니까? 선생님 연봉에 따라서 대출이 결정됩니다. 그거 안 맞잖아. 상가는 제가 연봉 가지고 제 연봉 가지고 상가담보 대출해서 돈을 갚는 게 아니라고. 상가는 이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 이 상가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이 상가담보 대출 받으러 갔는데 상가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감정평가를 했던 20억 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럼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선생님이 연봉은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 잘못 물어본 거지. 제가 주택담보대출 했으면 은행 직원이 연봉을 물어봤겠죠. 상가담보대출이니까 연봉을 물어보면 안 되지. 그 상가담보대출을 갔으면 이 지역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건물이면 임대료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상가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이 상가로부터 나온 소득 가지고 갚아 나갈 거니까. 그럼 상가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아니고
이 상가가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그래서 부채 감당률 기준이 나온다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기준이야. 그러니까 주택은 대부비라고 총부채 상환비를 기준이 되는 거고, 상가는 대부비라고 총부채 상환비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결정한다는 소리야. 그 부채 감당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부채 감당률 수식. 부채 감당률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순영업 소득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 이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대출, 부채 감당률 그 자체가 대출 기준이야. 부채 서비스액은 1억인데 순영업 소득이 7천밖에 안 나온다. 은행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상가담보대출은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기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기준은 이 상가의 순영업 소득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부채 감당률로 융자액을 구한다. 그러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나와야 됩니까? 이 건물의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지. 그럼 순영업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비율을 써먹여야 됩니까? 부채 감당률을 써먹여야 돼. 부채 감당률을 써먹여야 돼. 부채 감당률 써먹여야죠. 자, 여기 총부채 상환비율. 주택으로 가봐요. 주택에서 총부채 상환비율 융자액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여기에 이걸 써먹었거든. 총부채 상환비율 곱하고 마지막에 저당상수로 뭐 한다? 나눈다.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그럼 상가는 순영업 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 요걸 써먹는데, 근데 이건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저당상수로 나누고. 그러면 정리하면 상가든 주택이든 마지막에는 저당상수로 나눈다는 거야. 상가담보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마지막에 저당상수로 나눈다. 저당상수로 마무리.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돼. 자, 2분 안에 쉬니까 좀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저 넉 나갔다. 밥 조금만 먹으라 했잖아요. 상가 가격 얼마입니까? 5억. 선생님, 상가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 나와요. 그것이 그거야. 5억.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 몇 퍼센트? 60%, 0.6. 그럼 얼마? 3억. 자, 요건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 문제는 대부비율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얼마? 1억. 나누기. 부채 감당률 몇입니까? 2. 1억을 2로 나누면 5천. 나누기. 저당상수 0.2. 5천을 0.2로 나누면 2억 5천. 금액 두 개 나왔습니다.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럼 2억 5천까지. 이 조건이면 이 상가는 최대로 2억 5천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추가 대출 금액 구하겠어요. 기존 대출이 얼마입니까? 1억. 그럼 1억을 빼야지. 1억 빼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다? 1억 5천. 요거 답. 자, 정리해 볼게요. 상가담보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이 같이 하라고. 주택은 대부비율 기준, 총부채 상환비율 기준. 대부비율은 주택가격 곱하기 대부비율 하나 나왔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거기에 곱하기 뭐 총부채 상환비율 나누기 저당 상수 또 금액 하나 나왔고, 작은 금액을 하는 거고, 상가는 대부비율 기준. 그럼 대부비율 기준은 상가 가격에다가 대부비율 담보인정을 곱해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상가는 부채 감당률 기준이면 순영업소득을 기준한다.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을 나누고 마무리 저당상수로 나눈다. 그러면 금액이 하나 또 나온다.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끝났죠? 자, 그런데요. 자, 봐요. 마지막 마무리에. 요 대부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가 가격, 상가 가격. 상가 가격이니까 이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이걸 자산가치 기준 그래. 자산가치 기준
자산가치 기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자산가치 기준으로 간다. 그럼 얼마까지? 3억까지.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다. 그 부채 감당률 기준은 이 건물에 이 상가에 뭘 기준으로 한다? 순영업소득. 그럼 순영업소득은 현금 수지입니까 아닙니까?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한다고. 자산가치 기준. 자산가치 기준은 얼마고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인가? 수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번 자산가치 기준으로 2억 5천.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기준으로 3억. 2번은 괜히 빨간색으로 하고 싶네요. 자산가치 기준으로 3억. 현금 수지 기준으로 2억 5천. 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고생하셨습니다.